여기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아들이 있습니다. 별명은 청개구리. 자라고 하면 일어나고 일어나라고 하면 눕는 애죠. 엄마를 보면 빙글빙글 웃으면서 왜요를 일부러 반복합니다. 얼른 자. 왜요? 일찍 자야 키가 크지. 왜요? 지금 방금 말했잖아. 일찍 자야 키가 큰다고. 왜요가 어딨어? 왜요? 정말 말을 징그럽게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매를 부르죠. 한 대 맞거나 욕을 듣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정말 징그럽게 안 듣는 아들. 공부 습관 대체 어떻게 잡냐고요? 안녕하세요. 분당 한쌤입니다. 제가 가끔 공부 습관을 잡으려면 생활 습관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댓글을 보다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생활 습관? 그것도 쉽지 않은 아이들이 있죠.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간 좀 딱딱한 공부 방법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재미있게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말 징그럽게 안 듣는 한 아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위의 왜요의 주인공이죠. 엄마가 쥐를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6살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쥐를 잡아와서 엄마의 눈앞에서 흔드는, 정말이지 말을 끔찍이도 안 듣는 아이였습니다. 하루에 옷을 7번 갈아입고 하도 거칠게 놀아서 중학교 때는 1년에 안경만 10번을 부러뜨린 애죠. 걸어다닐 때도 정상적인 곳은 걸어다니지 않았어요. 난간에 올라가서 위태롭게 걷는 이 아이, 안전하고 반듯하고 깨끗한 길에는 관심이 없고 웅덩이만 보이면 그냥 옷은 더럽혀 지든 말든 풍덩풍덩 소리를 지르며 뛰어드는 아이죠. 와! 대체 이런 아이의 공부 습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아이는 저랑 무척 가까운 아이입니다. 바로 제 친오빠이자 동업자, 또 다른 분당 강세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매일 울린, 동네에서도 악동으로 유명했던 분이시죠. 저희 어머니의 오른쪽 땜빵의 주인공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도 머리가 사실 풍성하신데요. 저희 남매 때문에 머리 양옆으로 원형 탈모가 생기셔서 아직도 저희를 보면 머리를 막 들추세요. 저희를 꼼짝 못하게 만드시죠. 물론 저희는 엄마 머리숱도 많으니까 시원하게 바람 통하라고 구멍이 뚫린 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그를 하다가 또 매를 부르곤 하죠. 자, 여튼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했던 이분이 어떻게 공부 습관을 갖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저희 친할아버지는 4살부터 제 오빠 강쌤에게 천자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 천, 땅, 지 같이 소리내서 읽고 뜻을 익혔습니다. 꾀만 많았던 오빠 강쌤은 뺀질뺀질 거렸지만 그래도 머리가 좋았는지 한번 5살쯤 되니까 몇 자는 익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햇살도 따사롭던 오후, 동네 어른들이 신통방통하다고 박수를 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요 5살짜리 조그만한 아이가 정확하지도 않은 발음으로 하늘 천 따지 외치면서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그림 그리듯이 한자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아이는 이날에 날아갈 듯한 기분을 잊을 수 없었죠. 잔소리는 매일 들어서 별 감흥도 감동도 없었지만 그간 잘 못 듣던 칭찬을 들으니까 뭐 코가 벌름벌름하고요. 막 기분이 막 좋으면서 이 간질간질 좋은 기분을 어떻게든 다시 느끼고 싶었죠. 5살 때 이 칭찬의 맛을 본 강쌤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네 슈퍼에 가면 아는 한자들을 무척 큰 소리로 읽기 시작한 것이죠. 하루는 동네 슈퍼에서 소주를 들고 외쳤다고 합니다. 참진, 이슬로, 진로 소주 주세요. 참이슬. 어른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신동이 났다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죠. 지금도 이 오빠 강쌤은 본인이 이슬만 먹는다면서 어쩌면 본인은 요정인지도 모른다는 막 헛소리를 하면서 참이슬을 가까이 하는데 아마 암시와 복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분당 술고래의 시작이었다 할까요? 어쨌거나 동네 상인들과 어르신들은 그 후 강쌤을 볼 때마다 신통방통하다며 과자 사탕 같은 것들을 챙겨주시기 시작합니다. 강쌤은 훗날 이 당시의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뭘 얻어 먹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 근데 그때 기분이 그냥 하늘을 날랐다는 건 아직도 그냥 내 가슴 속에 팍 박혀 있지. 자, 오늘 이 징그러운 우리 아들들 습관 잡는 방법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법이죠. 생각보다 이 칭찬의 힘이 특히 남학생들에게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남학생들은 제대로 말하거나 화를 내는 거 잘 안 먹혀요. 말해봤자 입만 아파요.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마음 먹었지만 아들들은 마음을 먹지 않았죠.
내가 드라마판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할게. 안 들어, 안 들어. 충고 안 들어. 네가 이겼다. 자, 오늘은 이 칭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입 공부 본질적으로 쉽지는 않죠. 재미도 없고 가혹합니다. 수능 시험 보면서 즐겁고 편하게 해서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는 학생들 물론 있지만요. 이런 학생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린 나이,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라면 느끼는 괴로움은 더 크겠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줘야 할까요? 칭찬을 많이 하라는 말도 다소 막연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칭찬하는 법.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강압 노, 물질 보상 노, 정신 보상 예스. 자, 먼저 만족스러운 결과를 빠르게 얻기 위해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무척 좋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고등수험 공부는 학생 본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죠. 따라서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등학생 때 정말 잘했으나 중학교에 가서부터 망가지는 아이들 중 상당수의 이유가 부모의 강압이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인 보상 역시 한계가 있어요. 공부는 정신적인 활동이고 얻고자 하는 높은 지위도 관념적인 개념이죠. 이것을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한 만큼 기대를 얻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조그마한 100원, 500원 이 정도는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좀 과한 물질적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강압적인 방식인 채찍보다는 당근이,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정신적인 보상이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학습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인 당근은 칭찬과 인정이 되는 것이 좋겠죠. 이게 참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남자아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이에서 오는 즐거움이 무엇보다 큰 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고 상장을 받고 또 다들 막 선망의 눈으로 보면 막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면서 정말 붕붕 떠다니는 것 같죠. 그래서 칭찬해 줄 때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해주면 좋습니다. 가족 친지가 모인 자리에서는 빼놓지 않고 모두가 와 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시고요. 여력이 된다면 동네 주변 이웃들이나 주변 상인분들께도 부탁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옛날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한번 떠올려 보면은요, 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다 맞으면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해서 친구들 앞에서 막 칭찬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때로는 연필이나 공책 등의 소소한 상품을 주시기도 하셨죠. 그때 그 뿌듯함, 즐거움 때문에 일주일 내내 열심히 공부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아이가 속한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스스로 느끼게 되면요. 지속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학습 습관이 형성되는 것은 물론 스스로 낸 결과에 대해 성공적인 성취가 반복되면서 높은 자존감도 형성이 되어서 사회를 향한 긍정적인 정서도 만들어지죠. 인생의 큰 자산이 되는 셈입니다. 저희 집에는 제 친오빠인 또 다른 분당 강쌤, 분당 술쌤이라고 바꿀까요? 아무튼 이 강쌤의 아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게는 친조카가 되겠네요. 강쌤이 어머니를 엄청나게 걱정시키다가 좀 많이 늦게 장가를 갔어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아들을 봤지요. 저희 엄마 말씀을 들어보면 어릴 때 강쌤을 판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은 대가족입니다. 친정, 시댁 등이 다 고만고만한 곳에 모여 살아요. 저희 친정 오빠는 같은 동 몇 층 아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거의 매일 올라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또 엄청납니다. 정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말은 또 얼마나 많은지 정말 1시간만 같이 있어도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귀가 멍멍하고 진짜로 귀에서 피가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고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고모 제가 말할게요. 고모 제가 말 좀 할게요. 어차피 지 말만 하면서 계속 자신의 말을 들으라는 말을 앞에 꼭 붙입니다. 정말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는 항상 목소리가 쉬어 있어요. 한 번씩 요 녀석이 왔다 가면 제가 귀를 이렇게 막 파봐요. 이렇게 진짜 막 피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요 녀석은 그 어떤 말도 곱고 자상하고 따뜻하게 해서는 정말 듣지를 않아요. 물론 소리치고 혼낸다고 그 말을 듣지도 않죠. 항상 어딘가 부딪혀서 상처가 막 나곤 하는데 최근에는 옆을 보고 가다가 문에 콱 부딪혀서 심지어는 볼이 까져갖고 피가 쭉 나는데 고개 몇 번 흔들고 울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자주 있는 일인 거죠. 딸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 교육을 또 저희 오빠 강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뭔가 잘한 부분이 있으면 상장을 만들고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상장 수여식을 해요. 사진을 찍어서 대따시만하게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기도 하죠. 가만히 보면은 뭐 별건 없어요. 줄을 맞춰서 글씨를 썼다거나 자기 이름을 한자로 적었다거나 뭐 숫자나 알파벳 등을 열심히 적어 놓았다거나 하는 정도죠. 어떻게 보면 좀 과하기도 한데요. 듬뿍 칭찬해주면 좀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막 몸을 막 꼬는 모습을 보면 엄청 재밌습니다. 또 동생이 칭찬받는 것을 보면 자극을 받아서 저희 딸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학습지를 해놓고 어른들에게 돌아가면서 이 사실 알고 다녀요. 서로 칭찬을 받으려고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지 칭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징표들이 있는 게 좋아요. 칭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상장, 사진, 복사한 종이들을 모아다가 칭찬 전시회도 열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쭉 앞에 펼쳐져 있으면 하나씩 보면서 다시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인정도 해주는 것이죠. 스스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낸 일을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이 스스로 높은 성취감을 느끼는 경험이 되고요. 또 다른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되죠. 미국 프로야구를 보면 역사적인 선수들이 첫 경기에서 사용한 물건들을 보관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금전적 가치가 대단한 것은 물론이고 굉장히 소중한 물건들로 인정받고 취급되고 있어요. 감히 함부로 버릴 물건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의 물건만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자신만의 소중한 기억과 경험이 있고 자신만의 역사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어서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물건 역시 있죠. 이 소중한 물건 중 아이가 제 힘으로 공부한 노트, 책 등 학습과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이것은 장래 학습에도 큰 자산이 됩니다. 오랜 시간 쌓아놓은 단어짝이나 정리 노트들만 보아도 스스로 이루어 놓은 결과들의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요. 이때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기억도 함께 남아있어서 두고두고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말 안 듣고 활발한 남자아이들 잘 다루기 위해서 강압적인 태도나 화를 내는 것보다 칭찬과 인정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과 인정은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하고요. 가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 일관성 있게 꾸준히 1년 이상 해나가셔야 해요. 어찌 보면 참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이자 쓰기 싶기도 하고요. 또 요 녀석들은 잘해주고 인정을 해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엄청나게 우쭐대면서 선을 막 넘는 순간들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시험에 들기도 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불편한 부분들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태도만 보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1년 정도는 잘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모르는 척 하면서도 알아듣더라고요. 살살 눈치도 보고요. 자, 많은 분들이 학습을 이야기할 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공부 잘하는 애들 따로 있다라는 말과도 연결을 시키시는데요. 공부에 있어서 이런 말보다는 싫어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다르다 라는 말을 연결시키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공부가 싫은 것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일 거예요. 싫은데, 싫어 죽겠는데 이것을 어떻게 억지로 좋아하게 되겠어요. 싫지만 어떻게든 그래도 할 만하게 만들고 좋지는 않지만 하다 보니 다른 애들보다 못하지 않다 보니 공부의 즐거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즐거움 때문에 또 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어서 결국에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묘안을 열심히 짜내는 것이 부모의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습관을 잡아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초등 때 어떤 심화 내용을 넣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봐요. 물론 쉽지 않으시겠지만 후에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가치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아들을 둔 모든 부모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 또 다른 강쌤도 울면서 힘내고 계셔요.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교육 전문가라는 강쌤도 매일 너무 힘들다고 울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힘내서 열심히 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